공업통계학, Engineering Statistics, Joint Probability, 결합확률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제 대학 생활에 대한 질문을 이제 소재로 오프닝 토크를 하는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는 너무 단어들을 좀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껄쩍지근한 것들이 있어서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했나 싶어서 좀 일상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우리 학교에 계시는 여러 가지 교수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 이제 졸업을 하신 선후배 교수님들을 이제 잠깐 만나서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당연히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뭐 여러 가지 추억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식당이 어땠고 뭐 저는 학교 간이 식당에서 소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재료나 제조 방식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짜장면을 1,000원 주고 사 먹었었다. 그게 제 주식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보다 이제 훨씬 선배님이신 분들은 그게 1,000원이나 했어? 뭐 200원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98년에 대학을 갔으니까요. 98학번인 제가 98년, 99년, 00년, 01년 제가 02년 한 학기 더 하고 9학기 만에 졸업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 이제 제가 다닌 대학교는 학교에 학생 식당이 굉장히 많아서요. 공식 비공식적인 식당을 다 합치면 10개 정도 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짜장면을 먹었던 식당은 간이식당, 깡통식당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000원, 학생 식당이 제가 입학하고 2학년 때까지는 1,000원, 나중엔 1,400원 정도 굉장히 부실한 멀건 국과 뭐 이렇게 보통 두부조림 정도의 반찬 제대로 된 고기 단백질이 아닌 그런 것이 이제 주로 나오는 3종 반찬이 이제 식판에 올려져 있는 그게 이제 한 1,400원 정도였고요. 좀 괜찮은 식당들은 1학년 때 기준으로도 1,800원, 나중에 2,400원. 좀 비싼 식당, 슈카월드에도 나왔는데 뭐 자연 뭐 이런 식당은 2,500원, 3,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바깥으로 나가면은 어떠냐? 우리가 보통 이제 밥 먹는다, 그냥 쌀밥 먹는다, 백반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식 메뉴를 생각을 했을 때는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덮밥, 오징어덮밥 뭐 이런 류들이 다 바깥에서 2,500원, 3,000원, 제 대학 후반에는 3,000원, 3,500원 정도의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먹었었고요. 그 외에 뭐 물론 이제 없는 용돈을 모아서 뭐 저는 그렇게 뭐 쪼들리게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학비도 좀 싼 곳을 다녔고 하다 보니까 뭐 자유롭게 사 먹었는데 뭐 그래도 늘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삼겹살 같은 경우 싼 곳이 6, 7천, 5천원, 6천원 이랬던 것 같고요. 1인분에. 목살은 좀 더 싸서 4천원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파전에 막걸리, 뭐 소주 먹고 이러면 소주가 1,500원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네. 파전이 뭐 3,000원 뭐 이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술 말고 음식 메뉴로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주로 사 먹던 음식의 범위가 2,000원에서 4,000원 범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대학원 가고 이제 시간도 흐르고 대학원생이 되어서 뭐 이렇게 다른 가외 소득도 생기고 해서 5,000원짜리, 6,000원짜리 그 이상 되는 음식들도 종종 사 먹고 했었습니다만은 대학생 때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백반, 짜장면, 뭐 우동, 뭐 찌개 이런 것들을 다 그 정도 가격에 사 먹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의 일과를 생각해 봤을 때 음식이 저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사실은 20대 때는 그냥
때우는 거였어요. 때우는 배고픔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었고,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 있지 않은 한, 약속 사이가 엄청 이렇게 붕 떠 있지 않은 한, 원하는 어떤 것을 먹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니던 학교는 기숙사건 혹은 자취를 위해서 거주하는 공간이건 학교와, 특히 정확히는 제가 수업을 들어야 하는 저희 과 건물과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공강이 생기거나 해서 뭘 먹으러 바깥을 나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간다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거고, 오늘 학교에서의 일과는 끝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이제 그때 게을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먹고 약속을 가야 되니까 그냥 때우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안 먹고도 많이 갔고, 때우고 간다는 느낌에서는 학교에 1교시가 아니고 조금 뭐 10시, 11시에 갈 수 있다 그러면은 학교 가는 버스를 제가 자취하는 곳에서 이제 타는 위치에 정확히 롯데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롯데리아 리브샌드나 불갈비버거, 리브샌드는 2,000원, 불갈비버거는 2,5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사 먹고 가거나 아니면 포장마차의 길거리 토스트 1,000원 뭐 그런 걸 사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꼬마 김밥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게 겨울이나 한 3월까지는 괜찮은데 4, 5월 지나면은,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그때는 진짜 좀 그런 길거리 음식의 위생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친구들, 저는 직접 겪지는 못했는데 친구들 말로는 쉬거나 뭐가 나왔다고 막 그런, 예, 경험담들이 들려오기도 해서 종종 사 먹으면서도 날씨 따뜻해지면 좀 불안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제 대학 생활에 먹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빈약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특별한 날이 아니면 뭐 주말에 데이트하고 이런 거 아니면은 평일에는 다 그냥 그런 식으로 때웠던 기억이 많습니다. 예전에 뭐 제가 제 대학 생활의 주요 무대, 그 신림동 고시촌을 얘기를 하면서 몇몇 식당들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뭐 한솥 도시락도 얘기하고. 그래서 메뉴의 다채로움이 지금 여러분들이 한밭대학교 앞에서 이제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다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에 비해서도 저는 훨씬 선택의 폭이 좁은 인생을 살았다. 대학 생활을 스스로 그렇게 좀 살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또 길어졌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결합 확률의 통계량입니다. 이제 결합 분포가 있을 때의 기대값을 한번 알아보는 건데요. 그냥 우리가 기대값을 봤을 때는 각각의 사건들의 값과 그 확률 값을 그냥 곱해줘서 쭉 더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뭐 곱이든 합이든 뭐 아니면은 얘를 뭐 2x 3y건 뭐 그런 게 이 함수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밑에서도 보는 곱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덧셈이면은 사실은 기대값은 그냥 따로따로 더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곱셈인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예제가 곱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어떤 xy가 결합된 함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거의 기대값은 뭐 당연히 결합 확률 분포에서 그 확률 계산하는 건데 그 앞에 이제 gxy를 넣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이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앞에 gxy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독립 확률 변수일 때는 기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xy 넣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만약에 독립인 경우에는 이게 fx, fy의 곱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를 따로 해주는 셈이 돼서 그냥 기대값을 각각 계산해서 곱해주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기대값이 계산이 좀 쉬워진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뭐 역시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던 이산 확률 결합 분포의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장짜리 카드 문제죠. 결합확률과 기대값입니다. 예제 4-3을 이용하여 xy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예제 4-3을 통해서 이런 표가 만들어졌죠. 그럼 xy 두 개를 곱한 것의 기대값은 위에 쓴 것과 똑같이 x에 대한 서메이션, y에 대한 서메이션인데 xy의 곱이고요. 이걸 xy입니다. 이건 솜자로 사실은 써야 되는데. 네. 그러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때의 xy의 곱의 값과 그 확률 값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x가 0이고 y가 0일 때는 둘 다 곱하면 0이죠. 그리고 그 확률은 30분의 4가 됩니다. 30분의 1을 앞으로 뺐어요. 그 다음에 x가 0이고 y가 1인 경우에 x가 0이고 y가 1인 경우에도 두 개를 곱하면 0이죠. 그 다음에 확률값은 또 3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x가 0이고 y가 2인 경우에는 0, 2 역시 곱하면 0이죠. 확률값은 3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곱해봤자. 그 다음에 x가 1이고 y가 0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1 곱하기 0, xy는 1 곱하기 0, 그런 다음에 확률값은 30분의 3.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은 30분의 4. 1 곱하기 2는 30분의 3. 그럼 또 여기는 0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는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얘는 남았네요. 그 다음 계속 가도록 하죠. 네, 요거 두 개는 남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x가 2일 때도 y가 0일 수 있죠. 2, 0, 30분의 3입니다. 2, 1, 30분의 3이고요. 2, 2, 30분의 4입니다. 그래서 뒤쪽은 얘도 또 날라가고 이렇게 두 개가 남죠. 총 8개만 0이 아닌 값이 남았네요. 그죠? 그럼 더해보면 얘는 4, 6, 6, 16 이렇게 남죠. 그러면 총 32가 4, 6, 6, 16 30분의 32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이 1.0667이에요. 그럼 독립일 때는 각각 기대값 구한 거를 곱해도 똑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를 보면 x의 기대값을 보면 뭐 똑같겠지만 x가 0일 확률이 3분의 1, x가 1일 확률이 3분의 1, x가 2일 확률이 3분의 1이면은 0 곱하기 3분의 1,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은 3분의 1에 0 더하기 1 더하기 2는 3분의 3은 1입니다. 그죠? 1입니다. y도 똑같이 하면 y도 1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입니다. xy 곱의 기대값은 1.06인데 그냥 기대값끼리 곱한 거는 1이다. 그래서 서로 같지가 않다. 네.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지만 이게 독립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두 확률 변수가. 그러니까 곱한 거랑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물론 이게 독립이면 똑같은 거지만 똑같다고 해서 반드시 독립인 건 아닙니다. 재수 좋게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역이 항상 참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이렇게 둘 다 이제 양방향 다 참이 되는 경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통계량 결합 확률 분포의 통계량 계속 보고 있고요. 이번엔 공분산을 보겠습니다. 공분산은 분산이랑 비슷하겠죠. 이름 자체가 코베리언스입니다.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두 개가 함께 작용하는 베리언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확률 변수의 선역적 관계를 나타낸 건데 어떻게 나타냈냐면 각 확률 변수의 편의를 곱한 걸로 나타냈습니다. 뭔 말이냐? 코베리언스 xy의 정의는 분산을 보통 시그마 x제곱 이렇게 쓰니까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xy 이렇게 씁니다. 시그마의 xy로 쓰고요. 이거의 정의는 그냥 얘는 x가 자기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거의 제곱의 기대값인데 얘는 x가 자기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와 y가 자기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곱한 것의 기대값입니다. 요게 제곱의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제곱이 되잖아요. 네. 안 보이니까 아래쪽에 쓰겠습니다. 글씨를 너무 크게 썼네요.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요게 제곱의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제곱이 됐잖아요.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곱한 것의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곱하기가 됩니다. 뭐 그런 이유를 굳이 뭐 쓰자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쓰자면 뭐 이거 굳이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안쪽을 전개를 해보면 요렇게 되죠. xy 빼기 뮤x의 y 빼기 뮤y의 x 더하기 뮤x 뮤y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다 상수란 말이죠. 그리고 더하기 빼기는 다 바깥으로 분리가 되니까 첫 번째 거는 곱하기의 기대값, 두 번째 거는 빼기 뮤x, 이건 상수로 빼고 2y, 세 번째 거는 뮤x 빼고 2x, 마지막은 뮤x 뮤y 이렇게 되죠. 요게 뮤y잖아요. 요게 뮤x고요. 그죠? 그럼 뮤x 뮤y, 뮤x 여기가 y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를 제가 잘못 썼네요. 뮤y x니까 네. 여기 요게 뮤x가 되니까 뮤x 뮤y 두 번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하면 뮤x 빼기 뮤y가 한 번 남는 그런 셈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게 유도가 됐죠. 그래서 분산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분산도 요게 좀 더 계산하기 쉬우니까 요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분산과 분산의 관계 혹은 공분산의 성질을 알아보면 여기에 두 개가 만약에 같은 확률 변수가 들어가면 네, 똑같은 게 두 번 쓰이니까 네, 요거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x 뒤에도 y 자리에도 x를 넣으면 그냥 분산의 정의랑 똑같아요. 네, 분산의 정의랑 똑같다니까 자기 자신과의 공분산은 분산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ax 플러스 b, cy 플러스 d가 공분산이 계산이 되면 분산 쪽은 뒤에 붙는 상수값은 상관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흩어져 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들만 남아서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산에서는 같은 걸 두 번 하니까 a 제곱이 됐는데 지금 a와 c로 나눠져 있으니까 ac 곱하면 되고요. 두 개의 공분산을 그냥 뒤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확률 변수 합으로 구성된 두 덩어리가 또 공분산으로 계산되는 복잡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복잡한 경우죠. 지금 쉼표를 기준으로 여기는 x 한 개, y 한 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ax 플러스 by 이쪽도 a랑 b가 있고 이쪽도 cx 플러스 dy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먼저 그럼 x랑 x니까 분산이 되죠. 그런 다음에 a와 c가 있습니다. 두 번째 y끼리 하면은 y의 분산 y끼리니까 그리고 b와 d가 있으니까 bd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x와 y끼리 ad x와 y끼리 bc x와 y니까 공분산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전개해서 계산을 하면 기대값 곱의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곱 그렇게 하면 똑같이 나오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요걸 이용하면 위에 식 지금 방금 보여드린 요 식을 이용하면 그 밑에 x 플러스 y의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바로 위의 식을 이용을 하면 얘를 이용하면 x 플러스 y의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코베리언스 x 플러스 y 같은 걸 두 번 쓴 것이 베리언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앞에서 본 것처럼 x끼리 할 때 둘 다 개수값이 1이니까 1의 제곱 시그마 x제곱 플러스 얘도 1의 제곱 시그마 y제곱 요렇게 xy1 xy1이니까 2
공분산 xy.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위에 걸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두 확률 변수가 덧셈이 돼 있을 때 뭐 배수가 돼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위에 일반식을 쓰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공분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독립사건인 경우는 조금 달라진다. 코베리언스 x, y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곱의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곱인데 독립사건일 때는 얘가 각각의 기대값의 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µx, µy니까 빼면 똑같은 거잖아요. 빵이 됩니다. 즉 서로 독립인 두 확률 변수는 공분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그 문제를 이용을 해서 x와 y의 공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xy 곱의 기대값은 앞 페이지에서 구했습니다. 30분의 32로. 그런 다음에 x와 y의 기대값도 1이라고 다 구했죠. 앞에서 슬쩍 구해봤죠. 그래서 두 개의 공분산은 곱의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곱. 그럼 30분의 32 쓰고 1 곱하면은 15분의 16에서 15분의 15를 빼니까 15분의 1 따라서 0.0667이 되겠습니다. 뭐 대략적인 거죠. 대략적. 약을 제가 다 안 썼네요. 0.0667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이 아니니까 둘이 독립이 아니죠.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면 0이 아닌 겁니다. 네, 결합확률 분포의 통계량, 마지막 통계량은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는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부르고 보통 CORR 혹은 COR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correlation 둘이 같이 가지는 관계, 둘의 관계란 뜻입니다. correlation의 계수를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부르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공분산에서도 두 확률 변수의 선역적 관계를 보는 건데 얘는 그걸 좀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RR x, y라고 쓰고 그리스 문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읽을 때는 발음으로는 로라고 읽습니다. 로, 긴 발음으로 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로 xy는 공분산을 각각의 확률 변수의 분산들로 두 번 다 나눠준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혹은 공분산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네, 거꾸로 이렇게 나타낸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공분산을 구할 때 이게 주어져 있다면, 상관관계가 주어져 있다면 역으로 공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상관계수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각각의 표준편차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입니다. 마이너스 1은 완전 반비례하는 거고요. 1은 완전 정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x와 y의 두 데이터가 이렇게 찍혀 있을 때 봤더니 대충 이렇게 돼 있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경우다. 이러면 양수고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대충 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 반대쪽 기울기다.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0이면 서로 선형적으로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독립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성질,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0이면 공분산이 0이 되잖아요. 그죠? 네. 상관계수의 발음이 좀 튀어나요. 상관계수의 성질을 일반적으로 알아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 페이지라서 약간 흥분했나 보는데 ax 플러스 b와 cy 플러스 d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이거는 이제 공분산식에 넣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건데 요 경우에 공분산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되는데 고민할 것 없이 그냥 a와 c의 곱의 부호만 보면 됩니다. 이게 양수면은 그냥 x와 y의 코릴레이션을 구한 거를 그대로 쓰면 되고 만약에 음수면 음수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두 확률 변수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얘를 조금 뭐 더하거나 뭘 곱하거나 해도 두 확률 변수의 상관관계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음수를 곱하거나 하면 부호가 당연히 바뀌겠죠. 방향이. 예, 그 경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는 비례한다. 그럼 키를 2배 해도 두 개가 상관관계를 맺은 정도는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4-9 상관계수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던 두 결합 확률 분포를 이용을 해서 상관계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베리언스 x와 베리언스 y부터 구해야 되겠죠? 이 계산이 잘못됐는데 됐든 이거 오타가 심하게 났습니다. 아무튼 계산을 같이 하면서 보도록 하죠. 베리언스 x와 베리언스 y가 똑같아요. 둘 다 0, 1, 2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게 마지널 분포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기대값도 똑같고 둘의 분산 표준 편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베리언스 x는 x제곱의 기대값과 기대값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x제곱은 0, 1, 4잖아요. 네, 그럼 0일 확률 3분의 1, 1일 확률 3분의 1, 4일 확률 3분의 1이니까 더하면 이건 0이고 3분의 1이고 3분의 4죠. 그래서 더하면 3분의 5가 됩니다. 거기서 기대값이 1이니까 1 제곱한 걸 빼면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뭐 이미 썼지만 이건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코릴레이션은 이거 지금 다 잘못 썼으니까요. 네. 새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로 xy는 공분산에서 각각의 표준 편차를 나눠줘야 되는데 공분산은 앞에서 구했다시피 15분의 1이고요. 나누기 분모가 요 3분의 2의 루트를 각각 해줘야 되죠. 네, 그럼 3분의 2가 나오겠죠. 그럼 15분의 1 곱하기 역수 2분의 3을 해야 되겠습니다. 10분의 1이 나오네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3분의 2가 분모가 돼야 되는데 제가 분산을 두 번 나눠가지고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값이 10분의 1이 두 확률 변수 x와 y의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약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보시면 다 확률값이 30분의 3으로 똑같은데 어디가 크냐면 x가 0이고 y가 0일 때, x가 1이고 y가 1일 때, x가 2고 y가 2일 때 확률값이 약간 더 커요. 그러니까 x가 그 값을 가질 때 y값도 그 값을 가진다. 딱 똑같은 값을 가질 확률이 조금 더 크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두 개가 똑같은 값을 가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작아지면 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통계량, 상관계수 예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클로징 페이지는 아마 이번 달 초였던 것 같은데 네,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고르고 있는 쌍둥이의 뒷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마트를 데리고 가도 뭐 이게 산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도 몰라서 그 잘 흥미를 못 가지다가 요즘 이제 쇼핑에 눈을 떠서 이것저것 다 사고 싶어해요. 그래서 하나만 골라야 돼라고 하면 이제 그럼 다음엔 이걸 사자라고 미리 찜해놓고 물론 다 까먹지만 네, 그렇게 욕심을 마구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부정적인 그 관념이 생긴다고.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사긴 하지만 하나씩 가지고 놀아야 한다. 네가 있는 장난감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통할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에 더 예쁜 사진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네,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한 동영상 강의 3개가 다 끝났습니다. 원래 이쯤에서 그 통계 프로그램 R을 가지고 실습을 좀 할까 했는데요.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네, 아마 다음 단원쯤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제 하나를 제가 최대한 다각도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예제 정말 차근차근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답만 나올 때까지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 혹은 교실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